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경력 중학교 교사의 성장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한 김리나라고 합니다. 교육행정 석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네, 우선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도 교사의 전문성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은 처음부터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지속적인 성장은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은 모든 생애 주기의 교사한테 중요하지만 특히 저경력 교사한테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교직 자체의 특징 때문인데요. 로티에 의하면 신규 교사는 발령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고경력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저경력 교사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경력 교사의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연구와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교사 성장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유아교사 혹은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고등 교사의 성장에 대한 것일지라도 체육이나 특수과목처럼 세분화된 교과의 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경력 중등교사에 대한 선행 연구는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볼 때 저경력 중등교사의 성장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부족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저경력 중등교사, 그 중에서도 특히 중학교 교사의 성장에 집중해서 맥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경력 중학교 교사가 생각하는 성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저경력 중학교 교사의 성장을 저해하는 맥락은 무엇인가? 셋째, 저경력 중학교 교사의 성장을 촉진하는 맥락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런데 이 저경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임희연의 선행 연구와 그리고 시도교육청 인사관리 규정 지침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정기 전보는 근무기간 5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5년 이하의 교사를 저경력 교사라고 저는 정의 내렸습니다. 네, 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A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동일한 학교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맥락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질적 연구는 통계적 일반화가 아닌 전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맥락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각각 다른 학교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할 경우 연구 참여자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맥락을 서툴게 밝히는 것보다는 A중학교라는 하나의 맥락을 상세하게 조명하고 그리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A중학교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만 5년 이하의 경력의 교사 후보군을 추렸습니다. 일정 기간 A중학교에 신규 교사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 5년차의 교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1년차 경력의 교사가 4분이 있었는데 이들의 성장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1년차 교사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년차 교사 중 1명은 보건교사인데 일반 교과 교사에 비해서 담당하는 업무가 특수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개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각각 두 차례씩 진행을 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세 차례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전사해서 분석하고 주제를 생성하는 스프레드리의 주제 분석과 유목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범주화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문제별로 각각 세 범주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교사로서 마주하는 일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확립하는 것을 이 연구 참여자들은 성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용력 교사는 수업, 행정 업무, 학생과의 소통이나 학급 경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 나갈 때 한 단계씩 성장한다고 느끼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경력 중학교 교사의 성장을 저해하는 맥락 중 첫 번째는 눈치껏 배워야만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저경력 교사를 위한 수습 프로그램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연수나 컨설팅도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사 개인이 눈치껏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 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엄청 외향적이거나 활발한 성격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눈치껏 배우고 계속 일일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5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저희 부서는 대화가 잘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힘들 때마다 다른 층의 타 부서로 가서 겨우겨우 질문을 하고 배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교사, 개인의 성향이나 부서 분위기와 같은 우연적인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눈치껏 배워야만 하는 환경 그 자체가 적용력 중학교 교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성장을 저해하는 맥락으로는 허술한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 동일한 교사가 매년 같은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전보 제도로 인해서 교사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매번 담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 업무를 빠르게 숙지를 해야 수업이나 학생 지도에도 시간을 쏟을 수가 있는데요. 학교에는 매뉴얼이 부재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5 같은 경우에도 조금 특수한 업무를 맡았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남겨진 자료들만 뒤져가면서 겨우 처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 감사가 나왔을 때 그 업무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때가 지나서야 발견을 하게 된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사 4 역시도 신규일 때 갑작스럽게 교과교실 구축 프로젝트라는 업무를 분담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럽고 큰 이해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급급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허술한 업무 분장은 상당수의 교사가 업무를 익히는 데 시간을 쏟게끔 합니다. 그래서 성장에도 차질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기를 떨어뜨리는 보상은 저경력 중학교 교사의 성장을 저해하는 맥락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연구를 한 교사 모두 우수한 분들이었는데 학생들이 좋고 가르치는 것에서 보람을 느껴서 교직에 입직한 케이스였습니다. 내적 동기가 정말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보상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적은 급여와 그리고 한정적인 승진 기회는 이 저경력 중학교 교사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 같다.
동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라는 것을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장을 촉진하는 맥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담을 성찰의 기회로 전환한다는 것을 저는 연구 결과로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연구 참여자들은 제한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처럼 상당수의 교사가 꺼리는 업무에 대해서 관점을 전환해서 성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1 같은 경우에도 제한 수업이라는 것을 매년 자원하고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분위기상 아무래도 젊은 교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원한 측면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수업에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자발적으로 자원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5 같은 경우에도 이 기초학력 업무로 인해서 방과 후 학교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 상당수의 교사가 꺼리는 업무들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기회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에 대한 영감도 얻고 학생들로부터도 큰 활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성장을 촉진하는 두 번째 맥락으로는 참여를 통한 학교 비전의 체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운영을 결정하는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학교 조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3은 인사관리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경력 교사다 보니까 발언권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참여를 하면서 어쨌든 학교의 큰 그림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무가 배정이 되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업무를 조금 더 크게 익힐 수가 있었고 애착을 가지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비전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 보다 학교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결과 교사로서도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맥락은 자율적 의지에 따른 학습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고 자율적으로 연수나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하였을 때 많이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사 이 역시도 교내 연수는 사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대신 자신은 수학과에서 매주 주말에 모여서 공부하는 연수를 신청을 했었는데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사사 역시도 교육력 제고라는 프로젝트를 올해 신청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학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동료 선생님이랑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선생님들께도 많이 여쭤보고 자료 조사도 하면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연수보다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참여한 연수들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컸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저경력 중학교 교사의 상장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 연구에도 당연히 한계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교사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맥락을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담당하는 교과가 다릅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에 따라서 수업 준비 측면에서 혹은 학생 지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 등을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다 구분해서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 연구에서 보다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